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인데 고가가 79,600원, 한 8만 원 정도 나오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어요. 한 3만 원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내리다 보면 아래를 보게 되거든요. 아래를 보다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락을 다 끝마쳤다. 하지만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시세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보여드리는 건 최근에 주식 관련돼서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계좌를 인증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 그냥 계좌를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12%다. 즉 2배가 넘었다. 같은 기간에 시장의 등락률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조금 커진 게 3%, 4% 요 정도 수준이고요. 이 내용은 계좌 수익이다. 그쵸? 어떻게 운 좋게 한번 잡은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저런 수익을 내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매매한 타점이 다 나온 화면인데요. HLB 제약 있죠? 자,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시점 이후에 하나 둘 이틀 동안 19%의 수익을 내고 빠졌고요. 매매한 타점은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즉 저는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 사항은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다 동일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보면 3월 12일 시장가 매수 STI, 세경하이테크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어요. 이건 3월 12일이죠. 오늘자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3월 22일 엑시콘 시장가 매수 PSK 홀딩스 이렇게 진행됐는데 딱 봐도 보이죠? 반도체 종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볼 수 없죠. 엑시콘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15%의 수익을 내고 그쵸? 이 구간에서 올라오니까 또 삽니다. 올라오니까 또 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려가면 뭐 한다? 안 산다. 올라오면 뭐 한다? 또 산다. 그랬을 때 오늘 아직 보유 중이지만 장중 등락이 몇 프로? 17% 이런 식의 등락 구간이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해요. 자, 여기 PSK 홀딩스 이 내용을 보더라도 1%, 8%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과정에서 올라가니까 또 산다. 이것도 오늘 몇 프로입니까? 자, 내용 보시면 9% 정도의 상승 구간. 물론 아직 보유 중이에요. 그리고 보유 기간은 최장 2주를 넘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반도체를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도 하겠죠. 그 종목을 보더라도 자, 내용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그쵸? 매수 하나, 둘. 그쵸? 한 3거래일 동안 75%. 이것도 AI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이 됐습니다. 모두 동일한 타점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대를 내가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무엇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는 뭐 여기 나온 게 전부입니다. 모두 다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포스코 DX를 보면 제가 언제부터 왜 그 포스코 DX를 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은 지금 8조대입니다. 여기서 30% 정도 더하면 10조 정도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 고가 부근은 10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가가 나왔었던 날 종가를 보면 11조 2천억. 그쵸? 대략 한 계산하기 쉽게 10조까지 올라왔다. 평균적으로 저평가 구간으로 잡는 게
PER 10배 수준이니까 10조가 나와서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올라와야 돼요? 1조 원까지 올라와야 된다. 근데 최근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DX의 실적은 1,100억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주가는 가격이 먼저 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이 먼저 뛰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되나요? 그럼 실적이 저평가 구간 또는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23년 초부터 포스코 DX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실적치 22년도의 실적치를 보면 647억에서 요걸 보고 했었던 거죠. 많아봤자 1분기 실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분기당으로 돌려서 보면 1분기 실적은 299억. 그러면 올해 실적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실적이 좋아지나 보다라고 예상이 가능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23년도 초반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부터 보면 10배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이때 당시에 알 수 있을까요? 실적만 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각 구간별로의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전체 아무리 주가가 10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10배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할 때부터 내 계좌가 수익으로 돌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고가에 팔고 싶고 저가에 사고 싶고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 장담컨대 계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 거예요.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만 길어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치게 되고 올라오면 털리고 내가 팔면 올라가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모두 다 고가에 팔라 그러고 저가에 살라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은 모두 다 가격을 기준해서 내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아까 전에 보셨던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이 내용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갔을 때 그쵸? 자, HLB 같은 것도 보세요. 제가 1월 달 매수해서 31% 수익 정확하게 1월 29일 날 매도를 했죠. 63,100원에 올라오니까 또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17,000원 대략 한 15,000원 정도 구간은 내가 못 먹는 구간이라고 내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구간 보내고 심리 안정시키고 이쪽에서 다시 사고 또 급등 찌라시 도니까 매도하고 다음날 또 매수합니다. 안정이 되니까 회사의 대응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HLB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니까 저도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HLB 제약으로 확장시킨 결과 계속해서 급등. 물론 중간에 한번 팔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돌파 구간 여기 샀나요? 아니요. 23,000원부터 지금 오늘 고가가 얼마예요? 대략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한번 팔고 다시 매수해서 지금 4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저가에 살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식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포스코 DX를 보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등을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포스코 DX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완전히 박살나고 막 3만 원대로 떨어지고 2만 원대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AI 그리고 협동 로봇 쪽의 성장성이 아예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성장성이 나온다는 게 굳이 실적의 전환이 나와야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자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6조 원대입니다. 근데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라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적자예요. 시가총액 얼마? 어제 기준에서 3조 8천억. 그렇죠? 이런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포스코 DX는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었을 때 조정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가가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도 12월 달에 나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 구간에서 시세를 한번 크게 냈기 때문에 그쵸 고가에서 매물을 맞아야 되지만 이 평가를 받았었던 부분에서 12만 원 정도에서 거의 한 7만 원 50% 정도 하락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레인보우 그리고 두산 그리고 포스코 DX
여기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즉 AI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성장성이 훼손된 뭐 그런 뉘앙스가 시장에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격대를 절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 가지고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철저하게 기대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 기대감이 존재했을 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한다면 여기 음봉을 보고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고가는 못 잡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보세요. 이렌시스, 뭐 최근에 뭐 나오는 RS 오토메이션,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 튀잖아요. 지금은 대형주가 버티고, 그렇죠? 관련된 종목에서 뭐 10조, 뭐 6조, 4조 이렇게 되면 로봇주에서는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 대형주들이 버티고 지금은 중급 종목으로 수급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테마 자체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타점을 찾아야 됨과 동시에 관련주들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어쨌든 지금까지 시세가 나오는 원리, 즉 가격이 선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타점, 포스코 DX의 타점을 포함해서 로봇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협동 로봇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렇죠? 종목군들의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지만, 어떤 구간, 아무 구간이나 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치를 잡는 걸 신고가 구간이라고 딱 잡아놓고 보고요.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간다. 즉 강한 종목이 주도주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호재가 터져서 그게 급등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이게 주도주로 부상한다, 이럴 일은 없어요. 사전에 준비 작업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하고 신고가 구간, 즉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강한 종목이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판단해서 내가 매매까지 활용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